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혜입니다. 자, 코스피가 잘 가죠? 신고가를 또 경신하면서 이제는 3,500선에 바짝 다가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9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승폭은 지금 줄이기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9만 1,000원까지 간 데에 따른 지속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실어주고 있습니다. 좀 충분하고요.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강한 호재, 애플이 또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장세.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S&P 500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AI, 반도체,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전력, 전선, 전력 설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오늘 코스닥 시장도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양 시장 모두 상승하는 종목 수가 더 적습니다. 코스피는 300,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 수가 500개가 이상 되고요. 코스닥은 상승하는 게 500개라면 하락하는 종목 수는 1,00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구석에 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루고루 투자 수익이 분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좀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1,400원에 또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워낙 선진국 금융시장에 비해서 취약하다 보니까 금리와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조금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이런 부분도 언급이 되면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시장은 이 단 하나의 이슈로 모든 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의 강세를 이끈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우리 시장 반도체 AI 관련 투자에 본물을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챗 GPT로 유명한 오픈 AI와 이제 빅딜을 했습니다. AI 인프라 거의 최대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대 1,000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9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들어간 데이터 센터를 넘겨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이제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그런 거를 활용해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젠슨 CEO는 이게 GPU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총 생산량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2배 이상 될 겁니다. 그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면서 이번 빅딜을 굉장히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빅딜은 이제 내년 하반기에 두 이제 기업이 협력할 것으로 보이고 차세대 제품 루빈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루빈 시스템에 투입이 됩니다. 이 소식으로 엔비디아가 4% 이상 뛰었고 그리고 오픈 AI 뛰었고 오픈 AI 협력사 오라클 역시 뛰는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전반적으로 AI 투자에 대한 지속 이런 부분을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투자의 심리를 지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엔비디아가 4% 이상 강세 힘을 보이면서 시총이 불어난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은 더 강해졌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세계 1위를 수성할 수 있었던 건 오픈 AI 덕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렇다 할 만한 쓸모 있는 챗 GPT 3.5를 내놓아서 그 챗 GPT가 학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AI에 그 반도체를 독점적으로 거의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런 서로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픈 AI 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결고리로 엔비디아가 이렇게 클 수 있었는데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 부분 더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엔비디아가 젠슨 CEO가 머리를 잘 썼다,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픈 AI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게 되면 그 AI 반도체를 엔비디아 걸 또 갖다 써야 되니까 이게 오픈 AI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지만 결국 오픈 AI 돈이 엔비디아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AI 관련해서 엔비디아 젠슨항 CEO는 지속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또 한 번 일어나면서 AI 투자에 대한 강한 니즈를 확인했고 그게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주에 또 훈풍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전력 설비 이쪽이 강한 이유도 이런 이슈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전반적인 섹터 어떤 게 좀 오르고 내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우리 시장 10시 5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은 조금 약세 흐름을 지금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해내는 흐름을 보였는데 장중에 3,49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3,500선을 정말 앞전에 두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는데요. 그래도 3,49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흐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전력 설비주들이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이 오름폭을 줄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밀려났다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프리마켓에서 91,000원까지 올라서면서 21년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9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정규장 들어서 오름폭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지금 0.36%가량 상승으로 오름세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0.7%가량 오르고 있지만 장 초반 1% 넘게 튀어오른 것에 비해서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세를 점차 줄여나가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투톱의 조금의 이 오름폭 축소, 이 점이 오늘 지수 자체적으로 조금 상승폭을 줄여나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협업 소식, 이 소식에 지금 오늘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주 단으로 좋은 흐름이 불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엔비디아 칩을 이 오픈 AI 대규모 언어 모델 등에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건데요. 10기가와트 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우리 돈으로 총 140조 원 가량의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이러한 점들의 원전 관련주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 같은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밸류체인 단으로 오늘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3.42%가량 상승하고 있고 효성중공업도 3% 넘게 오르면서 오늘 이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2%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력 설비주들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짚어볼 수 있겠고요. 원전 관련주들도 좋은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2.5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2%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 안에서는 현대로템만 오르는 모습 보여줍니다. 현대로템 2% 넘게 오르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한국항공우주는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 초반보다 지금 장이 진행될수록 오름폭을 점차 키워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오늘 조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던 한미약품 지금 7% 강세에서 조금 내려왔는데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근손실이 없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다라는 비임상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의 주목 정말 크게 받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요. 오름폭을 조금은 줄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단 은행, 금융지주 단 안에서도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요. KB금융지주가 1%가량 하락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도 0.88%가량 하락입니다. 증권주 단에서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일단 미래에셋증권이 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1.46%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 하락하며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카카오가 지금 이프 카카오가 오늘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오픈 AI와의 협업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올 예정이지만 오늘 일단 주가는 2%가량 하락하는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약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도 현재 시간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0.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기아도 0.39%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켠 업종이 오늘 많은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도 빨간불 켠 종목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지수 자체적으로도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전반적인 종목들이 지금 빨간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으로 먼저 살펴보자면요. 알테오젠이 어제 장에서 큰 폭으로 올랐었죠. 키트루다 SC의 FDA 승인 소식, 이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지만 오늘 3%가량 하락하면서 다시금 50만 원 선을 내려놓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3.7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마리서치도 2.96%가량 하락하고 있고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받고 있는 ABL 바이오 0.92%가량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도 장중에 5% 넘게 튀어오르기도 했지만 현재 시간 오름폭을 줄이면서 1.9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고요. 이 안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짚어보자면 메지온이 2%가량 상승, GI 이노베이션 3%가량 상승입니다. 동국제약도 2%가량 상승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반도체주들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특히나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죠. 따뜻한 겨울이 오고 있다라면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지만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들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크윙이 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유진테크도 2.66%가량 상승 중입니다. 다만 오늘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 소부장 오늘 지금 하락으로 전환된 종목들도 꽤 눈에 띕니다. HPSP가 0.29%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0.85%가량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로봇줄들도 지금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가량 빠지고 있고요. 하이젠 RNM도 3%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들도 조금은 쉬어갑니다. SM 엔터테인먼트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YG 엔터테인먼트 일제히 1%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시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는 상승세를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지만요. 오름폭을 조금은 줄였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 지금 0.17%가량 오르면서 3,47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3,490선을 넘어서면서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코스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오름세를 내리면서 3,470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7%가량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870포인트 지지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을 변경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지금 80억가량 어느 정도 눈치 보기 장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외국인 80억가량 팔면서 다시금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600억가량 순매도 중이고요. 개인만이 500억가량 순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이 장 초반에 강하게 팔았다가 어느 정도 매도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이 매도폭을 다시금 늘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바로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들어오고 있지만요. 기관의 매도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600억가량 팔고 있고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 순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들어 올렸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지만 장이 진행되면서 개인의 순매수가 조금은 이 매수폭을 줄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조금 상승 탄력을 잃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저희와 뒤이어서 체크해 보시죠. 네, 이제 중요한 이슈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이 쏠릴 그럴 예정입니다.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내일입니다. 새벽 한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마이크론의 이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좀 잘 나와주면 우리나라 대형 반도체 주가에 또 플러스 영향을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게 한 전망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이크론은 원래 메모리 반도체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해야죠. 4분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풍향계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호실적, 시장이 원하는 그런
데이터를 줬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까지 랠리의 추동 동력을 줄 가능성이 높아서 내일 새벽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최근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한국 K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 12%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96,000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무려 56% 상향시켰거든요. 그래서 41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오늘 또 최근에 반도체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AI 시대에 기반이 되죠. AI가 확산이 되면서 메모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대신 반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부족인데 수요가 튀니까 이거는 호재인 거죠. 가격이 오르니까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에 서버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양호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예상치도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이게 주가를 리딩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 최근 차트 보면은 정말 가파른 상승세 눈에 띕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0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론은 AI에서는 잘 떠오르지는 않는 종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가 많이 세워지죠. 급증하면서 메모리나 그리고 스토리지, 저장 이런 쪽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중요한 영향을 끼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 이제 HBM에 대한 판도, 시장 판도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항상 비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HBM3E가 확대가 되고 있죠. 이게 이제 삼성에서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됐다, 엔비디아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삼성은 뭐 최근에서 9월 들어서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튀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뒤에도 썼지만 HBM4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더 이걸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도 좀 줄곧 나오잖아요. 근데 단 마이크론은 워낙 이제 엔비디아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그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서 그 수요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돼서 2파전 삼성전자 대 SK 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있습니다. 어찌됐건 마이크론 내일 새벽 5시 반에 실적 발표되고 이게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의 상당 부분 또 중요한 기점 역할을 할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뉴욕 시장에 굉장히 탑 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우리 시장의 앞으로 투자 전략에 반영돼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있어서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밤부터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대 10조 원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돈은 현금은 지불하는데 앞으로 화이자가 그 메세라를 통해서 하는데 뭐 임상이 잘 되거나 아니면 특허 이런 부분 잘 내면 돈을 더 주기로 한 그런 조건을 좀 달았습니다. 메세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는 그런 비만 치료제 기업이기는 했습니다. 여기에서 GLP-1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당뇨병 치료제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물질로서 좀 주목받고 있는 거고 여기 아밀린 유사제라고 하는 거는 포만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 요소가 비만 치료제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런 차세대 후보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메세라인데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했다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화이자 CEO는 비만 시장 굉장히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개 질환과 연관된 거대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GPL-1이 당뇨병 치료제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당뇨병과 비만을 엮는다든지 대사 질환을 비만과 엮는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자주 일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메세라 CEO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역량을 결합한 파이프라인의 도약이다. 뭐 당연히 이런 얘기했겠죠. 근데 이제 비만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종목 흐름 얘기할 때 한미약품 얘기도 좀 해드렸는데.
지금 3파전이 형성이 됐습니다. 노보노니스크의 위고비, 일라이 릴리의 젯바운드, 그리고 이제 화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는데 뭐 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차별화된 약물 개발, 후보 물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요. 국내 수입 비만 치료제 처방, 승인 경쟁도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근데 무엇보다도 비만에서는 근손실 이런 부분을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승부가 내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알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 전망이 있습니다. 어제 D&D 파마텍이 상한가 갔거든요. 오늘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증권사에서도 D&D 파마텍 분석에 좀 열을 내고 있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리고 동구제약바이오 요것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한 7% 뛰어서 마감이 됐나요? 2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세라의 비만 치료제 후보 기술 수출로 반사이익을 받은 게 이제 D&D 파마텍입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도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하면서 너나 할 거 없이 좀 뛰어든 시장인데 어쨌든 그 외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면서 서로 경쟁은 치열해질 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만 치료에 좀 비싸잖아요. 이 가격이 좀 다운되는지 그런 부분으로 좀 폭넓게 사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관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이게 이제 뉴욕 시장이 엔비디아가 끌어주고 얘가 당겨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정도로 애플이 그 9개월 만에 한 4% 뛰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플 관련주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오늘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뭐 상승폭을 줄이는 음봉이긴 합니다만 관련주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아이폰 17 판매가 의외로 좀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이게 주문하면은 그 배송 시간이 길어질 만큼 주문량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부품,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BH, 덕산 네오룩스, LG 이노텍 이렇게 있습니다. BH 아시겠지만 아이폰 디스플레이용 그 굉장히 뭐 유연하면서도 좀 강한 그런 디스플레이를 이제 공급하는 거고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OLED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한 그런 이슈 있고요. 그런 부분 있고요. LG 이노텍도 카메라 모듈을 공급 다 이게 애플 관련주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오늘도 일부 좀 이어지고 있다. 1에서 2% 정도 오르더라고요.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율 얘기 지속적으로 하면서 전반적인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리스크 이런 부분인데요. K 방산을 잊지 마세요라는 의미에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개입이 이제 축소가 되면서 아무래도 각국 국방비는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유럽 당연히 이제 재무장 해야겠죠. 그리고 무기 수요도 구조적인 증가가 있기 때문에 방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짧은 순간 랠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성장이 좀 확실시된다라는 얘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지속적으로 방산 수출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하나증권은 얘기하고 있고요. 탑픽을 얘기해서 이게 관심사여서 갖고 왔습니다. 사실상 탑픽을 2개 얘기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를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2020년대 후반까지 안정적인 이익 성장이 가능할 그런 종목이라고 해서 2 종목을 골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 로켓, 뭐 전투기 이런 부분 너무 전투 차량 이런 부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상무기 포트폴리오 좀 다각하다 보니까 긍정적이다. 이익 성장 여기서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서 지금 4년에서 6년치 일감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적으로 넘어갈 거니까 안정적인 이익 설정에 유익하다. 안정적인 이익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보시고요. K방산 약간 순환매가 일어나다 보니까 잠깐 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증권에서 탑픽을 2가지 제시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브리핑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이데일리 온의 이난희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네. 마켓나우 2부의 전략을 책임져 주실 텐데 좋은 말씀 좀 예. 부탁드리고요. 예. 네. 오늘 코스피 잘 갔고 삼성전자 9만 1,000원까지 갔고 근데 특정 종목에 좀 쏠려 있는 느낌이 들고 그렇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예. 예. 지금 현재 뭐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주축이 반도체,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이미 상승했던 뭐 조선,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후발로 나오는 뭐 바이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좀 다소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듯해요. 왜냐하면은 이 투자 금액을 좀 분산해서 이렇게 좀 베팅을 해둔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죠, 시소의 어떤 흐름을 타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그 종목이 뭐 끝까지 어떤 목표가를 만들고 조정을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같이 그죠, 어느 파동 길이를 만들고 또 조금 조정 보고 또 이렇게 파동 만들고 조정 보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도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D&D 파마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이제 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지금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은 전체적인 어떤 추세를 쭉 타고 가기 때문에 뭐 같이 투자를 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괜찮은 어떤 흐름이지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소 좀 까다로운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보면은 그동안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던 이제 이렇게 사이클이니까 조선 관련한 종목들이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반등을 한다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 수익 구조를 형성하기보다는 오늘 이제 반등을 시도했기 때문에 내일 그저 또 하루 눌리는지 아니면 바로 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전략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시장이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마는 너무나 많은 테마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테마를 형성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근데 뭐 항상 오픈 AI 뭐 이와 같은 얘기하면서 오늘 AI 관련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데, 이렇게 AI 관련한 종목들이 오늘 지금 대표적으로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는 딥노이드를 필두로 해서 마음 AI,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스트 소프트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본장에 들어와서는 폴라리스 A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오늘 움직여서 마지막 파이널 게임을 만들지 못했다. 근데 그런 게임은 상한가죠, 그죠? 그런 걸 못했을 때는 항상 어떠냐면 약간의 눌림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하루 이틀 정도 이런 어떤 패턴을.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두고 보고 있다가 오늘 막 달라들어서 막 이런 것보다는, 그죠? 얘들이 오늘 어떤 흐름을 만들고 내일은 어떤 조정을 보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뭐 화장품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식품 관련한 종목들도 있을 거고,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창에 두고, 그죠? 좀 체크해보는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아무래도 뭐 AI 쪽이니까 이 마음 AI 같은 뭐 그런 어떤 종목들, 만약에 뭐 한 22,000원이 살짝 깨진다면은 한 21,500원 그 라인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은 넥스트 트레이딩 종목이니까 좀 타점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추세를 보는 그런 어떤 패턴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폴라리스 AI 같은 이런 형태는 어떻게 보셔야 되느냐면은, 오늘 그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서 어떤 상한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약간 밀려서 또 다소간의 좀 눌림의 시간이 조금 뭐 한두 박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 이 주가가 저가 종목들의 트레이딩 방법과 그리고 약간의 중저가 종목들의 모양과 그리고 그 위치, 기술적 흐름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얘는 단기적으로 어떤 파동이 나와야 되고
이 종목은 또 어떤 파동이 나와야 되고 각각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그 어떤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스맥 같은 이런 종목들도 저가 종목이지만 상당히 조금 수급이 좀 형성되어 있는 이런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점을 잡아서 그죠? 약간의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전략도 나빠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바이오라든지 뭐 그 외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오늘 당장 이렇게 뭐 들어가서 이런 것보다는 모두가 다 좀 추세를 타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자금 여력이 좀 좋으신 분들이 어제 상승했던 D&D 파마텍이라든지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좀 살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조선주 관련한 종목들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은 한 8일째, 9일째 이제 조정을 보고 오늘 약간의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선주들이 조정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조선주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시장은 끝나는 게 없어요. 지금은 모두가 다 ING 진행형이기 때문에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정을 볼 때 투자 금액이 좋으신 분들은 가장 굵직한 이 조선 관련한 테마들은 아웃풋이 있잖아, 그죠? 다른 사실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생소하잖아, 그죠? 반도체나 조선 같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4,000포인트나 5,000포인트를 간다고 볼 때 좀 핵심 포인트로서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한번 참고해보는 그런 전략 펼쳐보시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트너님, 요즘에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순환매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빠르게 진행이 돼서 근데 터닝 포인트 잘 잡아주실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음 AI와 스맥 오늘의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어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할 건데요. 최근 시장 잘 가다 보니까 뒤처지면 안 됩니다. 돈 되는 투자 섹터, 삼성전자 어디까지 오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 저희가 세워드릴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네요. 한 1,10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3,830포인트에서 출발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그 중국 증시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현상.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강세로 마감이 됐었는데 전반적으로 뉴욕이나 우리나라나 그리고 중국이나 기술주 강세 현상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여의도 포커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투자 전략 말씀드린다고 소개를 해드렸고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오프닝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양시장이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거예요. 네, 오늘은 그렇죠. 네. 근데 역시나 삼성전자는 뭐 9만 1,000원까지 올라가서 그렇죠. 네. 9만 원 선벽 약간 뚫었습니다. 이제 안착이 중요한 거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웬일인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겨울이 안 올 것 네. 같아요. 네. 기후 변화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웬일이야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일단 뭐 반도체는 뭐 제가 한 거의 2달, 3달 전부터 계속 네. 이제 곧 조만간 큰 장 올 수 있다 말씀을 예. 드렸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도 좀 약간 변화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글로벌로 본다면 미국 쪽은 확실히 하이엔드 반도체 쪽들이 예. 밸류체인들이 이제 강화되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은 이제 앞으로 이제 물량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이제 레거시 반도체들의 밸류체인들이 이제 강화될 것 같아요. 예, 예. 아직 기술적인 차가 엄청 크니까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그러면 그 하이엔드 반도체라든지 AI를 누가 지금 이것을 이제 리딩을 하느냐, 그 갖고도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결국은 오픈 AI한테 $1,000억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전날에는 또 인텔에도 한 $50억 투자를 하고요. 돈이 많아서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할 근데 때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연초에는 예.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동맹이 가장 먼저 치고 갈 거다라고 했는데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집권하고 나서는 스타게이트에 의한 이제 오픈 AI 네. 이쪽에 들어갔어요. 근데 네. 지금 쭉 양쪽이 이제 세력이 오다 보니까 이제 스타게이트는 이제 문제점이 딱 하나가 나왔죠.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지금 이제 이 리딩을 위해서 결국은 오픈 AI의 인프라 투자까지 들어가면서 결국 이제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AI 또는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아니면 그 연합이 조금 더 선점을 하면서 먼저 치고 나가지 않겠는가. 그 사이에서 한국과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기존의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죠. 예. 최근 보시면 사실 낸드 플래시가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DDR 뭐 GDDR7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요. 없어서 못 팔고 네. 있고요. 살아봐야 안다고.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딱 바뀌면서 예. 결국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좀만 있으면 또 뭐 다음 달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또 예, 지금 예. 보시면 이제 휴가 끝나고 방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사이클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합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제 가장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쉽게 말해 소부장들까지 저희는 그냥 돌 던져서 그냥 찍히는 반도체 종목 하나 있으면 그냥 무조건 사고 계셔라. 예. 당분간은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순환매되는 장이라고 할지라도 꼭 포트 안에는 반도체 종목을 하나라도 있을 거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 HBM뿐만 아니라 HDD, SDD, 반도체 장비까지 다 지금. 뭐 하나만 걸리면 크게 갈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아무튼 그만큼 좀 뭐랄까 강하다는 얘기겠죠. 강하죠. 네. 네. 그리고 당분간 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저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놓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최근 이 종목을 보면서 굉장히 화들짝 놀란 게 파두였습니다. 파도요. 네, 그렇죠. 이 파도는 IPO 때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파도 오명까지 오명까지 남기기도 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어? 라고 그러니까요. 차트 보니까 불기둥을 뿜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론 갖고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모건 스탠리에서 28,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133% 상향했습니다. 네. 파도를.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3%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더라고요. 네. 파도 어떻게 보세요? 파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도 있던 예. 밸류에이션들이 다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군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뭐 소부장들은 다 바닥에 있었어요. 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둘만 조금 움직였고 예. 몇 개 AI 관련 반도체 관련돼 있는 종목들만 움직였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소부장 업체들까지 다 이제 밸류에이션 정상화되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단점을 짚어볼게요. 일단은 지금 연초에 한 61% 올라갔고 지금 어제까지 21만
21,500원까지 올랐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SSD죠.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컨트롤러를 생산합니다. 네. 컨트롤러. 데이터 저장 장치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제 부품인데 뭐 되게 중요하죠. 네. 단점은 이 파두만 이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마벨이 같이 기술 경쟁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 공급 부족 예, 공급 부족이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파두까지 지금 끌려와 있어요. 야, 파도 입장에서는 완전 호재가 잡힌 네, 거죠. 네, 네. 그다음에 대신에 또 좋은 건 뭐냐면 이 파두가 4대 스케일러죠. 미국의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에 사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에 한 뭐 4개 중에 2개만 납품해도 땡큐거든요. 아. 근데 4개까지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완전 그다음- 풀캡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4인 체제에서 밀려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매출 전망치가 2025년도 매출 전망치가 958억 원 전망을 했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작년까지 적자 났거든요.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작년 대비해서 한 100% 매출 증가를 하는 걸 보고 봤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봐서는 한 150%까지 매출이 더 올라갈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네,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 결국 주가는 이제 여기 아까 모건 스탠리가 얘기한 133편 상향 조정한 것처럼 이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 28,000원 제시했는데 예. 전 조금 더 올려갖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하지 되지 않을까. 모건스탠보다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네, 거네요. 파도. 왜냐하면 예, 경쟁자가 있는데 예. 4인 과두 체제에 딱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벗어날 일은 없다. 네, 네, 네. 그리고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된 그 네거시 반도시 쇼티지에서 가장 혜택을 또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범용 그 반도체 쪽에 네. 훈풍도 받고, 네. 예, 그리고 장비 따는 데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또 받고 또 기술까지 이러다 이제 보니까, 확인을 받은 거고. 예, 그럼 고객사들도 뭐, 뭐 빵빵하고 빵빵. 고를 일이 없다라는 네, 생각. 그렇죠. 네. 그래서 모건스탠이 28,000원까지 목표주가 상향했는데 대표님 3만 원 선까지. 네, 저는 거기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그러니까 추가 급등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네. 거죠. 최근 많이 오르게 됐는데 더 룸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젠슨항 엔비디아 CEO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 어디 가나 다 AI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 시장에서도 AI에 눈이 계속 가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와 둘이 협력하는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다 그런 일환이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봇과 자율주행차 네, 이게 네. 투탑이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전략들 좀 챙겨주세요. 네, 사실 이미 이제 그건 AI 업계에서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알고리즘부터 시작해갖고 뭐 데이터 센터 쭉쭉쭉 올라와서 결국 마지막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즉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네. 마지막에 AI라고 뭐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니까요. 그걸 그쵸. 사실 피지컬 AI로 맞습니다. 통칭해도 되나요? 예, 그렇게 피지컬 AI를 통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AI지만은 기존의 AI는 뭐 데이터 센터에서 우리가 뭐 모르는 뭔가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막 이런 걸 돌렸다면은 네, 네,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걸 돌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네. 알아서 이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뭐 어. 방산 쪽에서 뭐 로봇도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자동차도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고요. 이미 사실 이거에 대해서 CES 2025 올해 1월 첫째 주, 둘째 주죠. 둘째 주에서 이미 젠슨항 대표가 최종 산업 단계를 얘기를 했어요. 네. 했고 지금 그때 얘기했던 게 자기들은 엔비디아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AI 부스터 제품들이요. 뭐 블랙엘부터 루빈까지 지포스까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 나와 그렇죠. 있네요. AI 플랫폼에서는 이제 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들은 이제 올해부터 자율주행 로보틱스 물리적 플랫폼인 코스모스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 그러려니 했을 텐데 벌써 지금 8월 달에 젠슨 토르가 나왔어요. 출시가 됐어요. 요만한 딱 제품인데 토르예요. 예, 토르 이름이 토르입니다. 망치 제슨 토르인데 요 이만한 저기 반도체거든요. 이것을 어떤 로봇이든지 딱 꽂는 거예요. 아, 두뇌 머리 쪽에 딱 꽂으면은 똑같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게 블랙엘 GPU 기반으로 해서 127기가 메모리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시장에서 뭐 크게 지금 반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출시를 했다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 지금 모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지금 로보틱스 지금 뭐 진심이잖아요. 지금 뭐 개부터 시작해갖고 아니에요. 뭐 중국은 지금, 예. 마라톤도 하고 뭐 예, 제가 예. 그 이상한 옷 입고 뭐 춤도 추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게 있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산업이 결국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하이엔드하고 맞춤형 반도체를 공급적으로 지속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슨 토르 같은 경우는 사실 HBM 많이 넣었다라기 블랙웰 기반이긴 하지만은 CP라든지 CX라든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IG 기반으로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하이엔드 반도체 공급이 더 확대될 수가 있다. 요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도 확대가 필요하다. 뭐 현재까지는 사실 뭐 로보티즈 보면은 이렇게 뭐 관절 만들고 뭐 이런 거에 뭐 다시 집중하고 있는데 다시 저는 국내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미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오긴 하지만은 사실 좀 약간 밀려요. 물론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갖고 있지만 그건 뭐 미국 기업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내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정부의 기반. 이제 어제 그저께 어제 나왔던 게 정부가 이제 150조 원 이제 그 AI 혁신 사업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사실 뭐 거의 한 40조 원, 50조 원이 결국 AI하고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갖고 저는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좀 더 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 상상을 좀 했는데 저는 이제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근데 젠슨항 CEO한테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락인 효과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 플랫폼 기술 쿠다랑 코스모스 말씀 주셨지만 이번에도 오픈 AI 협력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결국 엔비디아 젠슨항에게 돈이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오픈 AI 데이터 센터 지으면 그 AI 반도체 엔비디아 거 갖다 쓸 거니까 결국 그렇죠. 엔비디아 젠슨항 머리 좋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런 락인 효과 결국 우리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사업 못하면 그런 데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는 이슈고 그쵸, 네. 최대 네. 1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엄청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오늘 뭐 한미약품 요즘에는 비만도 치료하면서 근 손실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강아지 키워봐서 아는데 나이 들면서 그 굉장히 근육 지키는 거 그쵸. 중요하더라고요. 네, 네, 살 빼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다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지금 이제 화이자가 올해 8월 달에 비만 치료제 자체 비만 치료제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예. 임상 3상에서 다누글리프톤하고 로티글리프톤이 사실 좀 부작용이 심해서 이제 네네네. 문제가 됐거든요. 사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보통 3분기까지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네네. 4분기 때는 사실 이제 자기들이 못하면 M&A를 하거든요. 예. 근데 벌써 빨리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세라가 들어갔고 메세라 같은 경우 경구용이에요. 먹는 약이고요. 그다음에 메세라의 파트너사인 D&D 파마텍이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이죠. 오라링크거든요. 이걸 지금 사실 여기다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 네, 엄청나고 제가 봤을 때뭐 D&D 파마텍 잘하면 또 여기도 또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알테오젠 같이 그런 상황이 지금 와 있고요. 사실 이제 아직까지 이제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지금 보기 한 연간 5천억 정도밖에 예상이 안 돼요. 아직은 작아요.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루가 이제 이번 달에 지난달에 이제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달 출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시장이 작기 때문에 저는 국내 바이오 업체들 특히 이제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삼천단 제약, 한미제약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내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국내 같은 경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 갖고 생산도 직접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유통까지 글로벌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좀 먼저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회사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뭐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한미약품, 삼천단 제약까지 이렇게 좀 먼저 크고 좀 생산실을 갖춘 업체들을 먼저 보자.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이 너무 크면 덤빌 생각을 못 하는데 앞서서 브리핑해 드릴 때 노보노디스크, 릴리 그리고 화이자 3파전이 될 거라고 했지만 시장 자체는 비만 치료제가 작기 때문에 우리도 좀 욕망을 좀 무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내에서 일단 만들어 갖고 확인 받은 다음에 미국 FDA로 넘어가면 돼요. 저희들도.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잘 하고 뭐 물질, 후보 물질 뭐 수출하든지 해서 빠르게 시장 선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AI 시대니까 뭔가 데이터 잘만 이용하면 그럼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 이제 우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에이펙 우리 경주에서 만나는 뭐 판문점에서 북한을 만난다 뭐 이런 얘기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거는 뭐 단독 기사니까 근데
관심 있게 볼 투자처? 우린 투자자니까. 그렇죠. 네. 예,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두 가지 보고 있어요. 예. 만약에 이제 사실 여기 지금 뭐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온다고 했으니까 뭐 일단은 뭐 빅 이벤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김정은만 오면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좀 엄청난 이제 이벤트가 될 것 예. 같아요. 전 세계 이목이 다 집중될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 아태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호주 다 지금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국가들이 오다 보니까 일단 미국발 상호 관세 때문에 네. 나머지 국가들이 사실 지금 막 불불 끓고 있죠. 지금 다들 속으로. 열불나서. 네, 그래서 미국 대 아태 국가였던 예. 관세 논의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오게 되면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뭔가 전반적인 아태 국가들이 이 아태 지역 내에서 협력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게 좀 많을 수 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품목별 관세 중에서 이제 특히 뭐 반도체나 자동차라든지 의약품 이런 부분들 한번 철강까지 한번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되는지 하나 이제 네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과거에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항공기, 뭐 원유 이런 것을 사실 달면 세일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보면 나가서 AI 제품하고 막 데이터 센터 반도체를 팔고 있어요.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제 그 장사 미천이 쉽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분명히 이제 아태 이 전반적인 국가에 네. AI하고서 반도체 인프라에 대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럼 그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아태 지역에 어떻게 구축할 건지를 얘기했는데 이번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AI하고 반도체 산업을 미국이 독점하고 결국은 전 세계적인 리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태 지역을 선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참석을 해갖고 사실 그동안 말 안 듣는 이제 중국 들어오죠. 여기 캐나다 들어오죠. 호주 들어오죠. 멕시코 들어오죠. 네. 한국, 일본까지 다 있네요.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 엄청 청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말대로. 그러니까요.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손님 맞이로. 네, 거기다 네. 좀 뭐 기후도 좀 깔끔하게 좀 해놓고 네, 뭔가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산업을 어떻게 지금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문제가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본다라고 그러면 이런 쪽에 조금 더 배팅이라기보다는 투자를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욕망의 대표 주자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임기할 때 동안 주가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될 만한 게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쪽으로 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에브리띵 랠리입니다. 네, 내 자산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뭐 다 에브리띵 랠리래요. 근데 이거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다들 지금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포모라든지 이제 티나가 오기 시작했어요. 네. 포모는 뭐 잘 아시다시피 내가 이 상승에서 소외될까. 그다음에 이제 티나 같은 경우 이제 뭐 주식 빼고는 지금 사실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이번 장이 사실은 이 연준이 기준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개인들 장세였거든요. 개인들이 포모 티나가 강하게 적용됐고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자금 아니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는 지금 상황이고 국내 같은 경우 여태까지 개인 자금들이 빠지다가 이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제 포모 티나가 계속 연결될 한 상승장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이벤트 딱 보시면은 일단은 10월 1일부터 이제 10월 8일까지 중국의 국경제 중추자 우리 추석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요. 어. 그다음에 10월 30일 되면은 이제 경주 에이펙이 있단 말이죠. 엄청 바쁘네요. 네. 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제 일단 고평가한 업종들은 사실 추석 한 8일 정도 동안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예, 거기는 이제 수익 실현 가자. 저는 조방원 쪽은 저는 좀 수익 수익 실현? 실현 좀 보고 있고요. 예, 예. 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끝나고 나도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상승 모멘텀 그대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AI 플랫폼 로보틱스는 하나로 지금 좀 뭉쳐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저 핀테크 금융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는 조금 이제 약간 한 걸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K뷰티랑 K엔터는 중국인들 옵니다. 예. 네, 100만 명 이상 온다고 하니까요. 일단 기대하셔도 된다. 네. 그 정도는 저희는 무조건 붙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손님 맞을 뭐 준비도 해야죠. 호텔이나 모텔 이런 데 반값 얼마나 올랐다고 하는데 많이 그렇죠. 올랐다고 하는데 또 화장품도 이제 네. 기존에는 다 이제 이 화장품 미용 기구였는데 이제 화장품 제품으로 네. 뭐 토니모리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데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대표님의 그 최장점은 궁금한 거 다 여쭤보면 아주 명확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데 더 유쾌하다는 건 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즐거운 인터뷰였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 되는 투자 전략 꼭 참고해 보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방미 첫 일정으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인 레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블랙록은 운용자산 12조 달러를 넘는 글로벌 금융의 절대 강자로 세계 자본시장을 좌우하는 투자사다. 핑크 회장은 접견에서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블랙록이 글로벌 자본을 연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자고 화답했고 핑크 회장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이날 한국 정부와 블랙록은 AI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에는 국내 AI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 한국 유치, 향후 5년간 아태 지역 AI 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공동 투자 준비 등이 담겼다. 세계 금융의 거인 블랙록과의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아시아 AI 허브 전략이 국제 자본과 맞물려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만간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22일 보건당국이 임신부에게 발열실을 제외하고 해당 성분 복용을 자제하라는 경고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에 타이레놀 제조사 캔뷰의 주가가 급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폐증의 해답을 찾았다며 미국 의학사상 가장 큰 발표를 예고했다. 행정부는 또 항암 보조제 류코버린을 자폐증 치료제 후보로 소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3년 미 연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과학적 증거가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지난해 스웨덴 250만 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연구 역시 연관성이 없다고 결론 지은 바 있어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트렌드를 보면 돈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마켓나우 트렌드 속으로 김수현입니다. 이번 코너는 생활 속 최신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앞으로 다양하고 또 재밌는 유행이랑 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소개해드릴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트렌드는 바로 바나나 우유인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바나나 우유 같이 옷을 입고 와봤습니다. 이 뚱뚱한 외관 때문에 뚱바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바나나 우유. 제가 얼마 전에 인천공항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편의점에 가보니 한쪽 벽이 전체 바나나 우유로 이렇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줄을 서서 이 바나나 우유를 싹쓸이를 해가고 있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오랜만에 바나나 우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고 또 추억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딸기 맛이랑 바나나 우유 이렇게 두 개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라이트랑 메로나 그리고 저가당까지 다양한 제품이 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시간 되시면 하나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관심이 가서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이 바나나 우유가 외국인들 사이에서 아주 큰 인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열을 빽빽하게 해놓아도 하루 만에 재고가 다 떨어질 정도로 그 인기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외국 젠지들 사이에서는 이 바나나 우유를 편의점에 있는 커피랑 이렇게 섞어 먹는 것이 정말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나나 라떼를 만들어서 SNS에 올리는 것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이 바나나 우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유행이 이 넷플릭스의 K-팝 데몬헌터스와 또 블랙핑크의 이 뮤직비디오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영향일까요?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점 결제액이 지난해보다 무려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가져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바로 뚱바의 주인공 빙그레입니다. 이 빙그레는요, 바나나 우유뿐만 아니라 아이스크림 메로나까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주가가 이 원재료비와 또 인건비 부담 그리고 내수 소비 둔화까지 겹치면서 다소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 성수기 휴가와 또 해외 수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3분기에는 회복세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IM증권에서는 미국향 냉동 부문 성장에 주목하며 매수 의견 유지했고요. 또 목표 주가는 10만 원으로 제시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 투자 포인트 바로 GS 리테일인데요. GS25가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톡톡히 누리면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외국인들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그리고 유니온페이 같은 결제 수단으로 편의점을 자주 찾다 보니 이제는 편의점 투어가 한국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 뚜렷한 상승 하락 없이 횡보세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IBK 투자증권에서는 소비 쿠폰 효과와 또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힘입어 3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21,000원으로 제시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해보자면 오늘 투자 포인트, 최근 K푸드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주가 흐름이 다소 아쉬웠던 빙그레,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매출 특수를 누리는 GS 리테일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곧 다가오는 중국의 최대 연휴 국경절과 또 더불어 소비 쿠폰 추석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호재 속에서 K 편의점 그리고 푸드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찾은 오늘의 트렌드 어떠셨나요? 그럼 내일도 돈 되는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마켓마블입니다. 자, 저기 CG 보니까 정말 약간 그 모두의 마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네요. 저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못 봤거든요. 오늘 봤더니 모두의 마블 그 느낌이죠. 제가 모두의 마블 게임은 안 했는데 저 양식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모두의 마블 인기 되게 많은 게임이잖아요. 약간 캐주얼 게임이어서 뭐 과금이 많지도 않고 굉장히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죠. 막 무슨 리니지처럼 막 검 사려고 막 돈 쏟아붓고 막 비싼 거 막 2억짜리 검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템 뭐 자잘한 거는 사면 돈이 들긴 하는데 대부분 그냥 즐길 수 있죠. 막 저런 것도 있고 뭐 테트리스도 있고 그런 것들인데 그렇게 조금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코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삼성전자 9만 원 구조대 도착 임박. 자, 지금 이거 제가 삼성전자 주주는 아닌데 그렇죠? 굉장히 가슴이 저도 두근거리더라고요. 왜냐면 계속 그 커뮤니티에서 장 전부터 저도 지켜봤는데 글이 엄청 삼성전자 자체가 원래 종목 게시판이 글이 많은 종목이죠. 시가총액 1위고. 그런데 오늘 더더욱 많았습니다. 장전에. 왜냐면 장전에 저기가 걸렸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지가 됐어요. 갑자기 중간에 그 91,000원을 찍었거든요. 장전에.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근데 91,000원을 찍었는데 약간 신기루처럼 없어졌어요. 지금은 장 시작하고는 별로 안 올라서 그거 신기루였나 나 잘못 봤나 눈을 다시 비비고 막 캡처를 해놓은 거로 봐야 된다 막 이런 사람들 지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슴을 두근거리 쑥 했다가 갑자기 빡 빼버리니까 약간 허무해지고 막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루처럼. 왜냐면 그동안 너무 그 더위에 지쳐서 사막을 거니는 사람들인 것 같았잖아요. 9만 원대 있으신 분들 8만 원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오아시스가 왔는데 그게 진짜 마셨는데 진짜 물이었고 그렇죠? 9만 원대 계신 분들은 지금 거의 지쳐가지고 아무도 앞이 안 보여서 거의 쓰러졌죠 지금. 쓰러져가지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막 물의 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신기루인가 진짜인가 했는데 신기루였던 거예요. 근데 아직은 포기하기 이르다. 자, 일단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뭐 제가 NC소프트, 롯데케미칼을 자꾸 그 아픈 곳을 찌르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그 극단적으로 딱 보여줄 수 있는 예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 연봉을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잠깐 차트 좀 보여주세요. 이게 자 우리가 굵직굵직하게 생각나는 사건들 있죠. 일단 생각나는 거 뭐예요? 98년도 우리나라 IMF 터졌습니다. 물론 이거를 경험 안 하신 세대 분들도 지금 젠지 세대 분들 지금 뭐 이미 주시장에 들어와 계시겠죠.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중장년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젊은 층들은 IMF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뭐 응팔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옛날에 유튜브에도 옛날 시대의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IMF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내 아빠, 엄마 세대 어려웠다더라. 그때 있었고 그다음에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이 터져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2011년이죠. 9.11 테러가 터져서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2013, 14였나요? 남유럽의 위기가 왔어요. 그 스페인하고 그리스가 막 망하면서 그리스에서 요트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레기통 뒤지고 있고 막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었는데 그때마다라는 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 무슨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사고 아니면 뜻하지 않는 경제의 붕괴 이럴 때죠.
이럴 때도 최악의 경우에도 마지노선을 지켰던 기업은 결국 살아날 기회를 잡는다. 그게 오늘의 포인트거든요. 보세요. 그걸 뭐를 기준으로 삼냐면 연봉에서 하나일봉이 1년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연봉에서 10년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삼성전자 10년선 이 98년 IMF 이후에 보세요. 98년 IMF 이후에 보세요. 보시면은 10년선을 타기 시작하죠. 99년이죠. 98년에서 99년 넘어가면서 여기서 핑크색 선 잘 보십시오. 핑크색 선이 10년선입니다. 자, 여기서 타기 시작한 이후에 아까 말했던 그런 사건들 다 일어나죠. 2008년 서브프라임, 2011년 9.11 테러, 그 다음에 2013, 14 남유럽 위기, 아까 빼먹은 게 2020년 코로나죠. 그때 보세요. 그런 굵직굵직한 10년, 12년마다 일어나는 그 사건 때도 10년선 안 깹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도에 보세요. 이번 연도 연중에 10년선을 깼지만 이 마감이 중요해요. 작년에 가까스로 10년선 지키는 거 보이셨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살아나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10년선이 붕괴돼서 끝냈으면 무슨 얘기인가요? 이번 연도는 서브프라임도 없고 9.11 테러도 없고 코로나도 없고 IMF도 아닙니다. 그럼 삼성전자의 밥그릇 자체가 깨진 거예요. 이거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버티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KB증권에서 목표주가 11만 원 나왔죠. 물론 증권사에서는 목표주가 산정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간단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2020년부터 20, 21, 22, 23, 24, 25. 자, 만 6년이죠. 만 6년 동안 자, 양봉의 이 끝은 연의 저기죠. 종가고 그리고 음봉은 반대로 요 밑에가 연의 종가예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막대 그래프의 이 끄트머리 이 위에 꼬리는 빼고 꼬리는 위에 연의 고가죠. 어쨌든 이쪽을 봤을 때 이 위에 막대 그래프 끝을 대충 봤을 때 이 정도가 한 9만 원대거든요. 이게 지금 6년이죠. 제가 여러 번 이런 거 보여드렸죠. 일봉이 됐건 주봉이 됐건 월봉이 됐건 뭐예요? 공통점이 항상 원리가 장기적으로 횡보한 것을 뚫으면 에너지가 폭발한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있죠. 그 전에 상승했을 때. 그 전에 상승하고 횡보를 하는데 조정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에너지 응축이 강하기 때문에 터질 때 크게 터진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일도 아니고 주도 아니고 월도 아니고 뭐예요? 연이에요. 연. 무려 만 6년을 지금 이 9만 원대 대략 9만 원대를 벽으로 하는 여기를 못 뚫고 있는데 지금 여기를 살며시 뚫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위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마어마한 대세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200만 원에서 액면 분할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이게 다 녹아 들어가서 어차피 차트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굉장히 긍정적이란 거죠. 뭐 굳이 뭐 KB증권이나 다른 데서 10만 원, 11만 원 지금 목표 주가 산정한 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사 회생했던 거는 어디다? 10년선에서 기사 회생했던 거다.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 뼈 아프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롯데케미칼도 똑같죠. 롯데케미칼 10년선 언제 생겼죠? 이것도 대략 98년, 99년에 생긴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좀 확대해서 봐야 되는데 뭉쳐가지고 옛날 차트는 눌려있죠. 많이 올랐으면 옛날 건 납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펴보려면 이제 이렇게 펴보면 됩니다. 자, 근데 98년, 99년 요 정도에 생겼죠. 이것도 IMF 이후에 그 뒤에 보세요. 굵직굵직한 사건. 여기 제일 굵직한 2008년도 서브프라임. 서브프라임 때 10년선 깼나요? 안 깼나요? 안 깼죠. 연애 그 중간에서는 깬 적이 있는데 이 지금 연애 종가는 10년선 위에 맞춰놓고 끝났죠. 그렇죠? 그다음에 2013, 14년 유럽 위기 때도 보세요. 연애 종가는 10년선 위에 어떻게든 맞춰놓고 끝났죠. 2020년 코로나 때도 보세요. 정말 절묘하게. 이건 양봉이니까 종가가 여기 위에 있잖아요. 10년선 위에서 끝났어요. 그렇죠? 다 이겨냈습니다. 다. 남유럽 위기, 서브프라임, 코로나 10년선 안 깼습니다. 근데 코로나 지나고 10년선 깼습니다. 이거 아까 무슨 얘기죠? 밥그릇이 깨진 거라고요. 밥그릇이. 지금 자기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진 거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비즈니스 밥을 할 수 있는 주방장님이 손을 다쳐서 밥을 못 하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돼도 팔 수가 없죠. 요리를 못 하니까요.
그게 10년선이 붕괴된 거고 거기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으면 안 되죠. 여기서 뭐 무슨 이게 무슨 다시 무슨 뭐 중국의 업황이 살아나가지고 중국이 저가 공세를 한 것들이 조금 풀려가지고 이 롯데케미칼의 이 화학 재료도 좀 팔린다. 뭐 그리고 뭐 이게 뭐 저점 이 하락적이다. 이게 하방 경직이다. 이게 또 얘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대예죠. 삼성전자랑 완전 반대죠. 하락한 다음에 지금 횡보하고 있을 때 분명히 그 얘기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하방 경직이다. 이제 횡보하고 있으니 곧 바닥 탈출한다. 그거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고 했죠. 하락한 다음에 횡보하잖아요.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구공이 바람 빠진 공은 안 튀기는데 바람 안 빠지고 탱탱한 공은 어떻게 돼요? 튕기면. 농구 선수가 굳이 세게 때리지 않아도 살짝만 떨어뜨려도 튕깁니다. 근데 그게 튕기지 않고 똥똥똥똥똥 거리는데 떼굴떼굴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농구공 바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후 횡보는 오히려 밑으로 횡보의 에너지가 하락의 에너지가 펑 터질 것을 더 의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랑 전혀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여기를 지켰기 때문에 회생의 기회가 있었던 거고 뭐 내용은 뭐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아까 11만 원 22.2% 상향 조정하면서 한 내용이 그러니까 제가 한 건 기술적 분석이고 이건 이제 기본적 내용이죠. 이거 보시면 올해와 내년 순이익 전망을 각각 34조 원, 52조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올렸죠. 하반기 영업이익은 20조 8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올린 것들이 뭐가 배경이냐면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시장. 그러니까 메모리 HBM도 결국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HBM4에서 경쟁사 대비 유리한 입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HBM4 어쨌든 HBM2, 3 계속 늦었지만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뒤늦게 삼성전자를 선택해주긴 했죠.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에서 좋은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죠. 자, 와 이제 구만전자. 물론 저 사파는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뭐 옛날에 게시판도 이동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 인터넷 시절에 유행했던 게시판하고 지금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주식 게시판 여러 변동들이 있었어요. 플랫폼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가장 인기 많은 플랫폼에서 제가 따온 건데 밈도 정말 재밌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자, 본장 불타오른다고 장전에 올리신 건데 지금 탑승 고고라고 하면서 지금 저기 막 사람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탑을 쌓아서라도 월드워 Z의 그 장면 보는 것 같아요. 아시죠? 월드워 Z에 좀비 쌓여가지고 막 계단 만들어서 그 장면 보는 것 같은데 저런 밈을 올리셨고요. 자, 왜냐면 구만전자가 지금 도달될 가능성이 장전 시간에서 9만 1,000원을 찍어갖고 사람들이 마음이 훅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까. 그래서 와, 이제 구만전자네 벌써 이제 확정을 짓고 올말 내년 초에 10만 전자 가자. 이랬고요. 그다음에 9층 주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남았죠, 사실 지금. 5층에서 6, 7, 8층 주민 다 구조됐어요, 지금. 근데 9층 주민 여러분들 혼자 남았는데 오늘 특공대 투입했습니다. 곧 구조돼 갑니다. 기다리세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쉬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팔면 오르는 마술이다. 아마 그런 경우일 거예요. 뭐 9만 원은 아니더라도 한 7, 8만 원에 물려서 5만 원 깨지고 막 4만 원 갔다가 그때 시겁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5만 원, 6만 원 회복하니까 아이고 이것도 감지덕진하고 팔아버렸더니 갑자기 훅 올라버린 거죠. 9만 원까지. 가까이까지.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는 맛을 그리고 이렇게 그냥 우르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얼른 그냥 쌀 때 다 팔았지만 지금 빨리 다시 담아서 저렇게 본장 불타오른다 지금 탑승 고고 이 외치는 저기에 메아리에 동참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계세요. 그렇죠? 9층에 이미 물리신 분들이 있고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냥 내 본전 안 왔는데 손절 치신 분이 있고 손절을 쳤는데 그래도 남은 돈으로 다시 재매수하신 분이 계세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분들이 다 행복하려면 아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로 그냥 몰아서 가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그 16,000원짜리 박스권 돌파해서 에너지 폭발하면 아까 롯데케미칼은 어떻게 됐죠? 13,000원짜리. 아까 다시 볼까요? 이 롯데케미칼 몇 년짜리 행보였는가 볼까요? 14년짜리입니다. 3, 4년짜리. 여기서 2019, 20, 21, 그죠? 2019, 20, 21 여기 3년
그리고 여기 4년 조금 떨어졌는데 요 한 3, 4년짜리 박스권을 보면은 이 3년짜리로 하죠. 3년짜리 박스권이 옆으로 횡보했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이만큼의 폭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반대로 생각해서 반대로. 자, 지금 이거 사실 희망고문일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돌려봐야 돼요. 자, 보세요. 롯데케미칼 차트 거꾸로 돌렸습니다. 어때요? 완전 다르죠? 이거 보세요.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올라갔다가 3년 횡보했죠. 여기서 위로 터지니까 이렇게 터진 거거든요. 저게 빨간색, 파란색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자, 그것은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만 6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해서 만약에 에너지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저기 어떤 경우라도 물론 격차는 있겠죠. 낮게 산 사람, 높게 산 사람. 근데 모두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괜찮다. 뭐 옆에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아니 밑에 5만 원에 산 사람이 있겠죠. 지금 저기도 올라온 거 많아요. 근데 제가 계좌 올린 캡처한 것까지 여기 올리기 그래서 그런데 거기는 자기 실제 계좌를 캡처해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수익 엄청 삼성전자 가지고도 뭐 수십 프로 난 사람 올려놨어요. 금액도 엄청나고 억대고. 근데 그거 자꾸 비교하다 보면은 자기 그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 어차피 모든 사람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게 지금 판단하셔야죠. 지금 6년간의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파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신기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말 지칠 만큼 지쳤죠. 거의 눈앞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지금 몇 년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아까 96,800원이 2021년에 갔거든요. 2021년에 물리셨으면 지금 5년 기다리셨어요. 5년 기다리시면서 이제 거의 지쳐가지고 눈앞에 뿌옇게 신기루가 보여서 오늘 91,000원을 딱 찍었잖아요. 그리고 본장에 들어가자 이걸 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신기루 같지만 제가 신기루가 신기루같이 안 보이게 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저거를 보고 아무리 희미하더라도 아까 저 장면을 이제 신기루 대신에 눈앞에 놓으세요. 그러면 버티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평은 그게 신기루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9만 원 신기루? 노 9만 원에서 하이루.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 따뜻한 겨울을 전망했습니다. AI 성장 덕에 내년 메모리 초호황이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AI 수요 폭발로 메모리 공급 수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산업 사이클의 정점은 2027년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비관론을 내놨던 것과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특히 고대역폭 메모리 HBM4, DDR5, 기업용 SSD 등 전방위적인 수요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버 D램 가격은 4분기에 최대 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낸드도 기업용 SSD 수요가 늘며 공급 부족이 예상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새로운 형태의 메모리와 GDDR7, 맞춤형 HBM까지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선 호주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를 기존 86,000원에서 96,000원으로 12%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호재성 소식을 한가득 안고 출발했죠. 모건 스탠리의 한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 리포트, 그리고 엔비디아와 오픈 AI의 협업 소식까지 이러한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역사상 최고점인 3,490선까지 넘어섰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9만 원 선을 4년여 만에 넘기면서 시총이 500조 원을 한때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차익 실현 매물에 지금은 오름폭을 줄였고요. 시장을 이끌어주던 반도체주의 상승 탄력이 조금은 둔화되면서 지수도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현재 시간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금 코스피가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0.25%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3,47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477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0.65%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870선도 내려놓으면서 8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오전장보다는 현재 시간 들어서 조금 더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 200은 0.41%가량 오르면서 48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떨까요? 수급 상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는 모습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6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1,200억가량 코스피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개인의 매수폭 현재 8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장 초반에 1,000억 원 넘게 사들이던 개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매수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858억 사들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열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1,100억가량 팔고 있고요. 기관은 3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500억가량 코스닥 시장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시장 일단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2원가량 올랐고요. 1,394원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시죠.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우리 돈 140조 원을 들여 10기가와트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라는 소식에 국내 전력 설비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 수주 소식까지 더해진 HD 현대일렉트릭의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 22일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최소 1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량을 필요로 하는 데이터 센터 등 주요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첨단 칩이 탑재될 예정인데요. 젠슨왕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10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은 400만 개에서 500만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이는 올해 엔비디아 출하량이자 지난해의 2배라며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전날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텍사스 최대 전력회사와 약 2,77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총 24대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창사 이래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의 수주로 공급 물량은 2029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는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3% 넘게 오르고 있고요. 60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중공업도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3% 넘게 오르면서 104만 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37%가량 오르면서 29만 7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세계 최초로 근육 증가를 실현하는 신개념 비만 신약의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61회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신개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주목받고 있는 건 HM17321인데요. 이는 근손실을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비만 혁신 신약으로 주목받습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연구 발표는 임상 일상 진입을 앞둔 HM17321의 양리적 효능이 인체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전했는데요. 앞서 GLP-1의 부작용으로 거론되어 왔던 근손실 부작용을 없애 고양질의 체중 감량 효능을 동시에 지향하는 HM17321은 향후 비만 및 근감소 동반 대사 질환 치료 분야에서 계열 내 최초 신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한미약품 주가 오늘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5%가량 오르고 있고요. 38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오름폭을 조금 줄였고 현재 시간 음전이 됐습니다. 2.55%가량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20만 9,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여파가 9월 수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24억 3천만 달러로 작년 27억 2천만 달러보다 10%가량 줄었는데요. 9월 중순까지의 수출은 조업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늘었지만요.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한 일평균 수출을 보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이달 1일에서 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보다 13%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적으로만 봤을 때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감소한 겁니다. 대미 수출은 12%가량 감소하면서 2년 반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는 27%, 승용차는 15%, 선박은 46%가량 증가했지만 석유 제품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보다 9.9%가량 늘었습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며 무역 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 대통령에 이어 여한구 통삽교섭 본부장도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에 대해 최대한 빨리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자동차 관련주 주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현대차와 기아가 관세의 영향으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0.4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21만 8,500원 선 지나갑니다. 기아 주가도 확인해 보시죠. 0.39%가량 상승입니다. 10만 2,3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아직도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97년 외환 위기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관세 협상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지만 관세에 따른 수출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영향 주식시장은 어떻게 받을까요? 자세한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네, 경제를 이해해야지 돈이 보인다. 인사이트 플러스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분석을 좀 전격적으로 해드릴 텐데 관세 이슈입니다. 제 옆에 권소연 마케린 센터장 와 계십니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관세 이슈가 좀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이제 방금 전에 아마 뉴스 브리핑에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수출 수치가 조금 우려스러운 수준이기는 해요. 네. 일단 관세청 통계를 보니까 이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사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수출액 통관 기준으로 보면 수출액이 401억 달러였어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13.5%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 기준으로 봐도 역대 최대 규모긴 해요. 근데 이 수치만 보면 늘었으니까 뭐가 문제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뜯어보면 이거 진짜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게 작년에는 9월에 추석 연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10월 초로 추석 연휴가 이제 좀 늦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조업 일수가 작년보다 이제 올해가 더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네. 조업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 수치를 볼 때 일평균 수치로 이제 많이 보는데 일평균으로 따져보면 작년보다 10.6%가 감소한 수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뭐 개천절부터 하면 이제 최장 7일까지 쉴 수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길게 연휴가 있으면 연휴 앞두고 미리 좀 출하를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치면 아 이거 좀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액을 보면 일평균 3억 8,700만 달러. 이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 감소한 수치고요. 이 기간 동안 전체 대미 수출액은 뭐 6.1% 늘었는데 이거 역시 이제 일평균 수치로 따져보면 많이 줄어든 거고
특히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감소폭이 굉장히 컸어요. 뭐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일평균 수출액이 9.5% 줄었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가 20.4% 줄었거든요. 사실 미국 수출에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게 이제 굉장히 수출에 성격을 준 건데 워낙에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뭐 최대 수출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의 수출이 부진해도 예를 들어 뭐 다른 국가 뭐 유럽이라든가 뭐 동남아 이런 데로 수출이 잘 되면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조짐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센터장님. 우리나라가 미국에 가져다 준 관세, 그러니까 퍼준 관세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올해 일본기까지만 해도 한미 FTA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2분기에 한국이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부담한 관세를 보니까 33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한화로 보면 한 4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미국이 이제 관세를 거둔 숫자 절대치를 보면 중국이 제일 많고요. 뭐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6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정부 출범하기 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교를 해보면 관세가 한 47배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 증가 속도 면에서 보면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곳이 캐나다인데 캐나다가 19.5배 늘었으니까 뭐 증가 속도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제 높은 건데 워낙에 이제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관세가 없다가 생긴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이 관세 부과액을 수출액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이제 실효 관세율이라고 보는데 수출액 대비해서 관세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를 이제 보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중국이 39.5%가 가장 높고 일본이 12.5%죠. 그리고 한국이 10%. 그러니까 대미 수출 상위 이제 10개국을 뽑아보면 그중에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위,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에 100만 달러짜리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평균 10만 달러는 이제 세금으로 낸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져오는 이제 이익이라든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고 관세 부담이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라는 상황인 거죠. 속도면에서는 1위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럼 품목별로는 어떻게 좋습니까? 일단 대미 수출 품목 중에 2분기에 가장 많은 관세를 낸 품목이 자동차 및 차 부품.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주력 이제 양대 수출 품목인데 자동차와 차 부품이 19억 달러를 냈고요. 이게 전체 관세액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를 했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원래 관세가 없었는데 4월부터는 완성차, 5월부터는 자동차 부품에 이제 각각 25%의 품목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을 했고요. 뭐 기계류, 전기전자, 철강,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이제 대미 관세액이 높았는데요. 기계와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관세도 적용을 받고 제품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 원재료로 쓰이잖아요. 그 파생 상품 관세도 적용을 받아요. 원재료에 따른 그러니까 철광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25%, 6월부터는 이제 50%의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런 원재료를 써서 만든 제품에도 이제 관세가 추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센터장님 지금 관세 협상이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교착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미국이 8월 1일부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관세 부과의 시점을 조금 유예를 하다가 8월 1일부터는 상호 관세를 일괄적으로 25%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시한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유럽연합이 15%로 합의를 하고 일본도 합의를 했고 우리나라가 정말 극적으로 7월 말에 15%로 이제 합의를 해서 다들 약간 좀 안도하는 분위기긴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합의를 했지만 지금 세부 사항을 확정을 짓지 못해서 15% 적용을 못 받고 이제 25% 적용을 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국 간의 이제 쟁점으로 부상한 게 미국에 대한 투자 펀드예요. 이게 그때 이제 15% 관세율로 합의를 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15%로 합의를 본데 가장 이제 주요했던 게 마스카 펀드 프로젝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여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3,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는 이제 규모가 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 사실 이제 보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고 미국은 그냥 현금으로 투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이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양국이 이제 의견 차이가 좀 심한 상황이고 이거를 좁히지 못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다 최근에 또 미국 조지아주에서 구금 사태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금 사태에 이제 구금되었던 분들은 지금 한국으로 다 돌아오긴 했지만 구금됐을 때 여러 가지 상황, 열악했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인 거죠. 예. 또 기업들도 아니 이렇게 비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어떻게 미국에 투자를 하겠냐라는 이제 조금 뭐 여론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협상을 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뭐 그러면서 협상의 데드라인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네. 할 때 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해서 뭐 전액 현금으로 조성할 거냐, 그리고 손실 부담을 누가 주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견이 있다고 이제 명확하게 밝히고 그 멘트가 저는 되게 와닿긴 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했다면 탄핵당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국내 여론을 굉장히 반영한 예, 멘트였던 예, 거잖아요. 거기다 뭐 이제 트럼프가 미군 기지가 있는 한국 땅 소유권 우리한테 달라라는 게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제 조건을 좀 요구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후속 협상은 진행 중이긴 하죠. 뭐 예를 들어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미국 가서 뭐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행했는데 결국 이제 결론 못 내고 이제 귀국하면서 헤드라인들이 다 뭐 빈손 귀국 뭐 이렇게 뽑히기도 했었고 예. 뭐 지금 여한구 통상분석 본부장도 계속 이제 노력 중이긴 한데 이제 잘 풀리지 않는 분위기긴 해요. 근데 이 와중에 계속 이제 미국은 관세 관련된 압박 강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을 원재료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범위를 이제 넓혀가는 그러니까 철강하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제품 여기만 이제 50%를 부과했는데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뭐 추가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달라라고 한 네,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미국에 관련된 업계가 뭐 이것도 포함시켜 주세요 하면 그 범위가 훨씬 그렇죠. 넓어지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존에는 25% 관세를 부과받았던 게 이제 50% 이상을 높아질 수 있는 이제 대상들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산업계는 굉장히 속타는 상황인 건데 구체적인 세부한 합의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늘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네, 항상 제일 큰 제일 악재인 두렵죠. 거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뭐 2년 후에 타결이 돼 그러면 그 2년 안에 계획을 세울 텐데 지금 내일 될지 1년 후에 될지 2년 후에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압박감 이런 것들이 상당한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그 급작스러운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네. 우리는 당해봤어서 맞아요. 네, 더구나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분위기 좋은 반도체나 의약품 그쪽이 분위기가 흐를까봐 많이들 걱정하세요. 고율 관세 붙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게 사실 트럼프가 지난주에 이제 영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면서 이제 네. 내뱉은 말 때문에 또 이제 우려가 많아졌는데 반도체나 의약품은 관세를 더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익률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 그러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반도체, 의약품 여기 한해서는 이제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맞아요. 원칙으로 네, 밝혔는데 네. 이를 확정하는 협상은 아직 이제 진행 중이고 그 와중에 이익 잘 내니까 관세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대통령의 한마디가 이제 업계의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난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나마 그래도 이제 수출 주요 품목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에 이렇게 막 예를 들어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 네. 우리나라 경제 그 타격 수준이 아니라 이건 휘청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요구를 하나 둘씩 더 붙일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협상 타결이 좀 늦어지면 더 그렇죠.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네. 이런 우려가 또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예. 이제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게 언제 이후 처음이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국경 봉쇄됐던 2020년 5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무역에 있어서 뭔가 이제 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건데 뭐 기업들은 일단 이제 관세 부과가 시작이 됐으니까 충격을 감수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들이 그러게요. 굉장히 예. 커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말고 유럽이나 동남아 이런 데서 조금 이제 수출이 늘어나고 여기에 물건이 잘 팔리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들도 다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뭐 미국 관세부가 피해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관세를 15%로 확정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그 확정하기 전까지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할지를 좀 빨리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본 지금 자동차 관세 15% 정도 네. 내고 있는데 네. 후속 협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일본과 미국과의 협정에서도 되게 많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그래도 일본이 좀 부러운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일본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예, 하고 예, 있고 예.
그 미국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는 지금 16일부터 15% 인하가 됐거든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한미 FTA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없었고 일본 자동차는 2.5% 관세를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네. 관세 면에서는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유리했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일괄적으로 25%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일본은 빨리 협상을 진행해서 15%로 낮췄고 그 후속 협의까지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16일부터 이제 15%를 적용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제로였다가 25%가 됐으니까 지금 절대 수치로 봐도 일본보다 관세가 높은 수준이고 거기다가 이제 그 전과 비교해 보면 부담이 훨씬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렇게 후속 합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일본 이제 관세를 낮추면서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인데. 근데 이제 실무 협의를 통해서 대미 투자 결정권을 아예 미국에 주고 투자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라 이런 조건을 체결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한 거죠. 네. 굉장히 약간 뭐 일본 내에서도 조금 굴욕적인 협의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양보를 했고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 비슷한 조건으로 협의를 하기에는 국익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미국이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수용해 주는 게 맞냐.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럼 탄핵당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 분위기가 좀 짙은 거고 그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일본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설득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 진척은 안 되는 상황일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랑 다르든 말든 상관없고 미국의 국익이 최우선인 나라기 때문에 일단 이 투자 펀드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수익 배분, 손실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미국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시간 끄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미국과 중국은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진전이 사실은 되고 우리가 있나요? 이제 네. 관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라는 건 양측이 이제 싸우는 건데 네네. 진정한 의미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인 거고 다른 나라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고 이 상대국이 다 받아들여 주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뭐 그래도 최소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요. 중국과 미국은 계속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약간 예. 치킨 게임 하듯이 막 그러다가 지금은 잠시 휴전을 한 상태인 거잖아요. 이제 미국과 중국도 사실 이제 계속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해왔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아마 4차 이제 무역 협상까지 이제 진행을 했죠. 미국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뭐 4차 협상을 하고 나서 19일에 양국 정상이 진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온 보도로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뭐 무역 펜타닐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종식 필요성이라든가 틱톡 매각 승인 등에서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에 이런 게 좀 관심이었죠. 틱톡에 대한 이제 그 사업권을 네. 결국은 중국이 미국에 넘기는 구조가 되는구나라는 거였는데 사실 이제 틱톡 문제가 트럼프 1기 정부 때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도 아예 그 의회에서 못을 박았죠. 2024년에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미국에 살 수 없게끔 하는 이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계속 이제 틱톡 매각은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제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하면서 그래 틱톡 미국 사업권은 미국에 넘길게 그리고 뭐 알고리즘 이런 것도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알고리즘이었는데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권도 아마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걸로 이제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뭔가 이제 그 진행 과정인 건데 대신 중국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조사는 좀 강도를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이제 가져올 건 가져오고 이러면서 이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있어서 조금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뭐 AI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인 엔비디아에 우리는 화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 사실 틱톡 이런 것들은 미국이 가져가. 그리고 예를 들어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도 네, 했었는데 네, 그것도 네. 그냥 조사 안 할게.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줄 건 주고 이제 받을 건 받고 이러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진정한 무역 협상은 중국과 미국 간의 협상이 아닌가 그렇네요.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씁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글로벌 각국의 그 무역 협상 관련된 이슈가 너무 복잡해서 좀 어려웠는데 역시 경제계 대표 기자인 우리 권수현 센터장님이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아주 쉬웠습니다. 저는 어쨌든 에이펙 네. 정상회담에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네. 할지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이슈도 자세히 좀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권소연 마케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웨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추분입니다. 추분이 지나면 점차 밤이 길어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우리 증시 날씨 아직 한여름인 듯 뜨겁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3,490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또 3,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의 대규모 투자 발표에 힘입어 급등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이 이어지며 반도체주 랠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별 날씨는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반도체 섹터입니다. 쾌청한 하늘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오픈 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주가가 4% 가까이 뛰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평균 대비 매력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상향하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잇따른 목표가 상향 속에 오늘 삼성전자 장중에 85,000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AI 챗주입니다. AI 챗봇주도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블랙록 CEO를 만나 한국을 아시아 그리고 태평양 AI 수도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규모 투자 협력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해서 오늘 폴라리스 AI 그리고 호난 테크놀로지 마음 AI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주 역시나 오늘 화창한 날씨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에 전력기기 수요가 커지면서 오늘 동반 상승세입니다. 특히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에서 2,778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발표하면서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 오랜만에 햇빛 들고 있는 점 포착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등 신산업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원전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원전 시장이 앞으로 25년 동안 10조 달러, 약 1경 4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밝히면서 오늘 원전주 맑고요. 또 오늘 풍력주도 좋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건설 중단을 명령했던 로드 아일랜드주 연안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법원 명령으로 일단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 오늘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면 오늘 남북 경협주도 오름세입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김정은 위원장 역시 조건부 대화 의지를 밝히자 관련 기대감이 커진 모습입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특징주 날씨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올인데요. 오늘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폭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절차 속에 유통 물량이 줄면서 오늘 주가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폴라리스 AI인데요. 그룹웨어 기업 해니소프트 인수를 완료하면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AI 기술과 또 그룹웨어 역량을 결합해 협업 툴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소식 속에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한미약품인데요.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근육을 늘리면서 또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신개념 비만 신약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GLP-1 계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건데요. 네, 오늘 이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Y 스틸텍입니다. 오늘 주가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유상증자 권리매도 영향으로 오늘 약세 흐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상 9월 23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잠시 지수 보면요. 오늘 3,500선까지 목전에 갔던 코스피는 현재 3,4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만 그래도 AI, 전력, 전선, 전력 설비 쪽으로 매수세는 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한 870선 밑에서 움직입니다. 코스피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개인이 좀 많이 사네요. 한 815원 상대적으로 삽니다. 기관은 빼는데 1,500억 원 정도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요. 코스닥 수급 좀 보면 오늘 이제 하락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수급의 영향이 있네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는데 외국인이 한 1,200억 원 정도, 기관이 한 400억 원 가까이 매물이 나오고 최근 환율 좀 가파르게 올라서 1,400원에 대한 좀 저항대 이쪽을 좀 뚫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역시나 어제 대비 2원 정도 오릅니다. 1,394원 오르면서 1,400원에 또 바짝 다가가는 흐름, 원화 약세 현상이 오늘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후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 마켓나우 2부 10시부터 12시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